네, 킹콩 선생입니다. 최근 캐스트에서 제가 이제 만년필 얘기를 했더니 Q&A 게시판이나 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만년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진지 몰랐어요. 저만 사실상 요즘 펜을 잘 쓰지도 않는데 저만 그냥 옛날의 유물처럼 만년필을 그냥 브랜드별로 출국할 때는 좀 이게 많이 싸거든요. 그 면세점이 싸잖아요. 근데 면세점 가면 또 할인해서 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브랜드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만년필을 이렇게 사서 소장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만년필 얘기해가지고 좀 반가웠습니다. 아, 최근에 제가 미국 대사관에 제 한국에서의 제 신분 때문에 그 인터뷰가 있어서 잠깐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 어린 시절에는 광화문 교보문고를 아버지랑 많이 갔었거든요. 어린 시절이라는 건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이죠. 성이 되고 나서는 강남역 교보문고나 분당의 그 서현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당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거기 문고나 강남 교보문고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그 광화문 교보문고는 안 갔었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한번 갔는데 이제 늘 갖고 다니는 만년필 들고 이제 갔었죠. 갔다가 이제 어린 시절도 추억하고 회상하고 정말 이제 되게 반가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반가웠는데 이제 직업이 학원 강사다 보니까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직업이 영어 강사니까 그 수능 영어 교재 있는 데를 좀 가게 되잖아요. 가서 좀 봤어요. 이게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 시점에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책을 사라고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캐스트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캐스트는요, 이제 Q&A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교보문고에 가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제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단어장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마음이 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생님 제가 우선 단어가 좀 부족하니까 시중에 있는 단어장 좀 사서 제가 단어를 우선 왕창 외우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영어를 너무 많이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아주 영어를 많이 못하는 경우에는 단어장을 사서 단어량을 확 늘려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은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은요, 단어장 많이 사지 마세요. 단어장이 지금 시점에 단어장 사서 자기가 공부한 거랑 상관없이 그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요, 어느 게 훨씬 더 좋냐면, 어, 매일 만나는 지문, 뭐 책, 문제집, 인간 교재에서 자기가 독해하는 것에서 만난 단어를 자기가 노트에 적는 게 훨씬 기억도 오래되고 훨씬 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장 구매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집이 저 같으면 제가 고등학생이었다면 기출문제집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문제집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집에서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프린트하는 게 좀 불편하면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좀 부탁해도 되고. 굳이 그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거를 돈을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옛날에 현장에서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들은 그거 언제 일일이 다 해요. 그냥 한 권 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거든요. 책을 쓴 사람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게 책이다. 그냥 기출문제집은 그냥 프린트 덩어리잖아. 근데 뭐 실제로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막 온갖 포장을 해서 가격으로 올려놓은 그 기출문제집을 보면요. 그 안에 보면 그 기출문제에서 매년 유지되고 있는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해설이 있는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출문제 해놓고 단어 정리해놓고 답은 이거다. 근데 해설이 있긴 있는데 읽어보니까 별로 납득이 안 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집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권해요. 어떤 게 있냐면 기출문제집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거나 학원 선생님, 인간 강사가 만든 건데, 이제 제교재는 19+9 같은 거죠. 그 매년 같은 유형의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기출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책, 그거는 살만합니다. 그거는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단순히 기출문제 모아놓고 단어 정리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기출문제는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너한테 필요한 책이라는 게 이 캐스트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분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한 해분을 깊숙하게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기출문제는 과거에 나온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미래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는데 기출문제의 공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선 한 해분 기출문제를 열심히 뎁다 들이파서 거기서 이제 공부, 그냥 그거는 영어 실력은 올라가겠죠. 영어 실력은. 하지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건 그 기출문제의 유형에 대한, 유형이 핵심이에요. 토익 성적 올리려고 할 때 토익 기출문제를 통해서 토익을 준비하고 토플 기출문제를 통해서 토플을 준비하잖아요. 토익이나 토플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각 시험마다 그 문제의 짜임새라는 게 있어요. 그 지문의 짜임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내기에 적절한 지문이 있고 글의 흐름이나 글의 순서에 내기 적절한 그런 지문의 짜임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이제 3번 실전 모의고사랑도 연결이 되는데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막 비싸게 사는 그런 모의고사들 중에 이제 특정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문제를 잘 푸는 사람하고 문제를 잘 제작하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상 여러분도 알겠지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문제를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성향이 좀 달라요. 근데 정말로 그 큰 격차가 있는 건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만든다? 이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 그런 알바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게 해서 그 문제를 비싸게 주고 판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 문제 출제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요. 우선 그 기시감이 없어야지 되는 지문을 써야지 돼요. 첫 번째가 한 번 본 것 같은 지문이면 그 모의고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형에 맞는 짜임새가 있는 지문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지문이나 갖다가 이렇게 팍 빈칸 뚫어놓고 빈칸 이러진 않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 그리고 짜임새, 그리고 선지의 정교함 이거예요. 저도 이제 학생들 커뮤니티 많이 보는데 그 커뮤니티 보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어느 모의고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거기까지. 애니 어쨌든 그 문제 제작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모의고사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진짜 문제 한 문제 창작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갖다가 비평하는 건 정말 쉽죠. 몇 분 만에 비평은 쉬운데요. 한 문제 만드는 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경력이 많고 만들어 놓은 문제가 많고 거기서 융합해서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가 이제 자료가 많은 사람은 좀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를 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봤을 때 저거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고용해가지고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사지 마세요. 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해설에 있는 내용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한 사람이.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제작했고 그러니까 해설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는 게 그게 이제 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문제 묶어놓고 몇만 원 이런 거는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낭비하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거는 노하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EBS 책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괜찮습니다. EBS 책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옛날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는 칭찬이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때도 능률영어사 책들이 좀 좋았어요. 능률영어사.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삼성동 코엑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밑에 서울문고라는 책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 영풍문고 있거든요. 코엑스 지하에는. 근데 저 고등학교 때는 그때 서울문고라는 게 있었고, 그 청담동 영동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제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코엑스에 가서 서울문고에서 책을 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많은 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영어 잘한다고 친구들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뽕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도 능률영어사 책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능률영어사. 그래서 만약에 그 킹콩 영어사 책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킹콩 영어사 책 말고 한 권을 더 이제 산다 그러면 능률 영어사나 EBS 책들을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좀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EBS 책이 왜 좋냐? 왜냐하면 여러분 EBS 책 앞에 종종 이제 평가원 감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괜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만난 적도 없고 만나고는 싶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도 그 평가원에서 만드신 문제들을 보니까 약간 선수끼리 느껴지는 것도 좀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출제됐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EBS 책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냈었던 그 기출문제의 그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를 EBS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EBS 책들을 보면요. 그 각 단원의 첫 번째 장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EBS에서 그 창작한 지문들 아니면 그 외국에 있는 어디 논문이나 해서 갔던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문제로 제작된 적이 없었던 낯선 지문들로 그 기출문제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뭐 이제 킹콩 연구실에서는 참 재미난 게 있는데 뭐 이런 비율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요. EBS 책을 하잖아요. 그 EBS에서 만들어 놓은 그 창작 그 8지문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6문제는 구글링을 하면 검색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책에서 어디 나왔다는 게 바로 그냥 검색이 다 되거든요. 근데 지문 2개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추정하는 거죠. 이건 EBS에서 순수 창작 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yway, 어쨌든 EBS 책들이 좀 괜찮아요. 인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상당히 이게 별표인데 이제 별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AI를 활용하면요, 여러분 그 구문에 있어서는 상당 이제 그 영어에 있어서 그 단어, 구문, 단락 독해, 뭐 모의고사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문, 신텍스, 문장의 구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AI를 활용하면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킹콩 연구실에서도 AI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보거든요. 돌려보는데 이 AI에서 이제 비싼 프로그램을 써요. 씀에도 불구하고 뭐 시중에 있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게 그 AI 속도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의고사의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딱 보면 그냥 AI가 만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무리 비싼 프로그램 써도 돼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냐면요. 여러분이 꼭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구문에서 상당히 뛰어나요. 구문이라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동사랑 어떤 전치사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이런 거에서 동사고 전치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게 사실 안 보였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면 이게 이 구문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엔 안 보이는데 사실은 구문이었던 거. 이런 거 자꾸 놓치면 수업에서 딱 그런 거 보고 이거 내가 이거 못 봤네. 그럼 그 수업 내용을 그냥 AI에다 그냥 쓰세요. 내가 이런 동사랑 이런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 걸 못 봤다. 이런 거 내가 볼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구문 한 20개 좀 뽑아줘. 이렇게 하면 고난도로 좀 뽑아줘. 단어 정리까지 해줘. 얼마나 편해 단어 정리까지 해주니까. 그럼 그거를 눈에 익게 만드는 거죠. 동일한 형태를 계속 봄으로써. 결국은 시험장에서 딱 보고 이게 이거네 하고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AI가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서는 그런 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전 모의고사는 뭐 결국은 나중에 AI가 많이 따라잡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많이 이제 발달을 못한 것 같아요. 현재 발달하겠죠. anyway, 어쨌든. 자, 오늘 할 얘기는 다 됐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한테 현재 필요한 책에 대한 좀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제 얘기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제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듣고 선생님 저는 이런데 선생님 얘기에서 공감하는 점도 있는데 제 상황은 이런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잘 알죠. Q&A 게시판 제가 다 학생들하고 소통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이제 진솔하게
생각 많이 해보고 그냥 딱 이렇게 바로 듣고 그냥 표면적으로 답글 다는 적도 있는데 아주 짧은 질문이더라도 요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좀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좀 검색 좀 해보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글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답글 다는데 좀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진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책 뭐 이런 거 고민 얘기해주면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이번 캐스트 여기까지.